분장실에서 나오는 화려한 복장의 한 여인, 혹시 배우일까요? 무대 뒤에서 긴장되는지 서로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자, 드디어 조명 속으로 나섭니다. 꽃망울 트는 새봄의 관객들 앞에 첫 공연을 선보인 춘천시립국악단. 시민들과의 벅찬 첫 만남, 그 현장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바야흐로 공연 하루 전날. 이거는 장타령이 하는 곡에서 쓰입니다. 귀엽죠? 올 초 갓 창단된 춘천시립국악단. 단원들은 1월부터 꾸준히 창단 공연을 준비해 왔는데요. 불과 몇 주 전 대부분의 단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연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많은 단원이 걸렸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쉬는 동안에 걸린 단원들이 틈틈이 연습도 했고, 또 이제 빨리 나와서 같이 이제 합을 맞췄을 때 이제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역경 속에서 많이 지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 공연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걱정을 싹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5명의 춘천시립국악단원과 2명의 객원단원이 함께합니다. 의상에 소품에 챙길 것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모가차, 목에 좋은 모가차 이런 걸 좀 챙겨 먹으면서 목 컨디션을 위로 떠 있어야지, 업돼 있어야지 좀 잘할 수 있어서 텐션이 안 떨어지도록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춘천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건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공연하기 전에 무대 밟아보고, 그리고 악사들이랑 음악도 맞춰보고, 저희끼리 동선 이런 것도 맞춰보기 위해서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춘천 소리를 배워서 춘천에 있는 좋은 소리들로 공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명이며 무대까지 준비를. 같은 시간 무대 역시 한창 단장 중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까요? 이제 무대 세팅 작업인데, 오늘 이번 공연은 무용단이 있어가지고 댄스 플로어도 좀 깔아놔야 되고, 조명 설치하고, 음향팀도 스피커 설치하고, 그래서 지금 악기팀도 악기 세팅하고, 이번 공연에는 이제 캄보 밴드라고 불리는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까지 같이 해서, 그러면서 이제 국악기 특유의 독특한 음색도 같이 들리실 거예요. 밴드와 국악의 만남, 탄탄한 실력을 지닌 악사들이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반주를 책임집니다. 밴드의 리더이자 건반을 맡은 노간우 씨는 이번 공연의 음악 감독으로서 춘천시립국악단만을 위한 곡, 춘천별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이 국악기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밴드 악기들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이 된 것 같아갖고 일단 기분이 좋고 빨리 관객들하고 같이 신나는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도 신나게 만들었는데 막상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훨씬 또 신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뿌듯하기도 하고, 아무쪼록 많은 춘천 시민들한테 좋은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많이들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대한 명물과 춘천에 있는 아주 명소들로 꾸며낸 가사입니다. 아주 흥겨운 자진몰이 장단과 함께 저희 끼를 한껏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다 무대 체질이라 걱정 안 합니다. 노래와 무용, 국악밴드의 삼위일체. 춘천시립국악단의 특별한 시작이 기대됩니다. 우리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저희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도록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여인네들, 아낙네들이 그 삶의 일을 해왔던 그런 목 같다는 소리나, 또 배틀을 짜서 그리고 꽃감도 나오고, 이러한 곡들이 춘천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속민요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전국적에서 우리 소리를 참 부러워하고
역시 춘천시립국악단은 역시 공연이 좋다라는 칭찬을 사실 받고 싶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 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단원들은 오전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전 같은 리허설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3번을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했죠. 자, 1시부터 공연식으로 지금부터 또 할 거죠. 본 공연 5시 또 하죠. 이거 죽어납니다. 네.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해내지. 젊었다고 사람이 아닌가 힘들지만 그래도 얼굴을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의상을 입고 처음 연습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서 공연 때는 아주 이쁘게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갈아입는 게 한 3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희 정말 힘들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꼭 좋은 공연 보시고 저희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하우스 오픈.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춘천에 이름을 건 국악단의 첫 무대인 만큼 다들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민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같이 민요를 공부하고 있는 동생들과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다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어서 너무 그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몇 년 동안 문화 행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게 이제 뉴스 보고 이거 행사 한다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표 샀어요. 이미 1층은 진작에 매진. 아쉽게 구한 2층 좌석도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으셨다면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춘천 향토 농악단들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 할머니부터 사위,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무대에 오를 정도로 춘천의 농악 보존에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향토 문화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춘천시립국악단의 민요 열전. 춘천 지역의 구수하고 애달픈 소리가 심금을 울리는데요. 뗏목을 타고 한양을 오가던 지역색이 잘 반영된 무대. 이렇게 마당놀이처럼 유쾌한 극적 연출로 이야기가 담긴 춘천의 소리를 전하는가 하면 협연자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국악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몸으로 약간 호랑이를 표현을 해야 하는 장면에서 더 재밌어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 공연을 많이 사실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첫 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단성 이춘희 명창의 강원도 아리랑까지 우리 고유의 소리가 지닌 묵진한 감동은 기본. 종합무대 예술로 완성된 향토민요의 매력까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어느덧 70분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가고 오늘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춘천시립국악단의 대표곡 춘천별곡이 펼쳐집니다. 네, 왔습니다. 춘천시립국악단이 시민 곁에 왔습니다. 이렇게 객석 가득 봄바람을 일으키며 성공적인 창단 공연이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너무 홀가분합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국악. 민요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소리이고 민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더욱 반가운 시작이겠죠. 공연이 화려하고 막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도 막 오셔서 해주시고 하니까 볼거리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국악이 다양한 매체와 접근을 해가지고 더욱 멀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춘천 문화도시인데 이런 것이 많이 발전 계승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거운 무대장을 많이 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춘천시립국악단의 공연은 매우 재밌고 시간 내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항상 시민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붉은 꽃이 활짝 그 꽃이 후두두 활짝 피었다 후두두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사라져간 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진달래로 타올랐던 열망이 동백꽃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그라졌던 한반도의 역사적 굴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유적지 답사하면 저도 어릴 때 처음 왔던 곳이 여기여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가 왜 중산간 마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이렇게 불에 탔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49년 1월 초에 여기 지나가던 이제 뭐 그 군인들이 뭐 길에 돌무더기 있으니까 그걸 치우는 과정에 무장대 습격을 받고 그 수분들이 희생을 당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마을을 49년 1월 4일 나와서 집을 불태우고 10명 정도를 호출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학살하고 다음날 또 전부 초토화시켜버린 건데 겨우내 얼어붙은 고향 땅엔 꽃 피는 봄이 왔다. 죄 없는 일반 주민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학살하고 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자기들이 그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조치로 이렇게 마을이 완전 황폐화되게 이제 해버린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나 4월이 되면 이제 유채꽃, 그다음에 4월 중순 지나가면 벚꽃들이 이렇게 만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하고 그 70여 년 전에 그 아픈 흔적들이 공존하는 곳이라 상당히 느낌이 좀 무겁기도 하면서 그 장소가 사라지면서 기억도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조들이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사연과 아픔은 그 장소의 소멸과 같이 없어진다는 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같이 기억이 되고 보존되고 전승돼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이 삼촌의 구절을 이렇게 여기 비문에다 이런 거 넣은 건데 이 구절이 우리 현경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놓은 것 같은데 네,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유령자 한 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여기에 한날 1시에 운동장에서 300명 중 그 다음날 400명 동복리까지 하면 한 500명 가까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도 아까 좀 고놀동과 비슷하게 보복살인인 거예요. 이 동네에서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이유로 이 마을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나이 성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집단적으로 이제 학살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이 마을 하면 기억나는 게 그 갈매기 모른 식객라고 한날 1시에 모든 마을 전체가 다 제사를 지내는 꼭 그날이 명절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사진이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어머니의 그 오빠분이 4.3 때 행방된 걸로만 알고 여기서 돌아가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일본 쪽에서 북한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 가족 그 상봉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이게 4.3이 그 70년 전 일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온전한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헤어져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왕래돼야 될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가 벌써 이제 유해가 세상 밖으로 들어간 지 30년 됐잖아요. 이번 저기 주말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회도 하고 이런다는데.
시각을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보고 진정한 그 화해나 이렇게 상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과 그런 마음 제세들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사삼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사삼, 동아시아에서의 사삼, 그 사삼을 좀 더 폭을 넓혀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삼 당시에 항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꾸었던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대전에 처음으로 문을 연 태미마을 박물관을 아세요? 주민들이 큐레이터로 참여해 마을 박물관의 기획부터 전시와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곳곳의 역사와 자원 등 숨은 이야기를 안내해줄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오후. 언제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대흥동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수십 년 전 대전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근현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대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과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대전의 숨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충청남도 관사촌이라 불리는 이곳은 오래전 옛 골목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관사로서 색색의 지붕과 붉은 벽돌 담장, 그리고 빛바랜 초인종이 나침반이 되어 시간 여행을 하게 만들죠. 추억이 방울방울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이 골목에 오니까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 집집마다 달려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각 공간마다 테마를 정해서 전시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거 아세요? 레트로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관사촌.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전시나 공연은 물론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관사촌 나들이 나오셨나 봐요. 아, 역시 이 대전의 관사촌에 관람객들이 또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사진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여기 관람 나오셨나 봐요? 저희는 주민 큐레이터인데요. 태미마을 박물관에서 나왔어요. 마을의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 주민 큐레이터 최수님, 이은주 씨입니다. 주민 큐레이터요?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저희는 자료조사차 지금 답사 중이에요. 저희가 그 태미마을 박물관에서 주민 큐레이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 큐레이터로서 관사촌에 답사를 나왔다는 두 사람. 대전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관사촌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관련 기록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더 궁금해졌는데요. 열심히 적으시고 조사를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필기하신 거예요? 아, 네. 여기가 옛 도지사 관사촌인데요. 지금 저희는 도지사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랑 그다음에 현재 여기서 이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지금 조사해 봤어요. 이 큐레이터 일이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마을의 전문가는 주민들이니까 마을의 전문가, 큐레이터 딱 공식이 성립하네요. 자, 그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대전 최초로 생긴 주민주도형 마을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기념으로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봐온 마을 나무들을 살펴보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450년 수령의 고목부터 온천 축제가 펼쳐지는 이팝나무 거리까지 마을 나무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주민들이 모두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즐거움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박물관에 주민 큐레이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말고 한 12분 정도 계세요. 그럼 12분이 다 주민이고 또 큐레이터 분들이신데요. 마을과는 다들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이 마을 근처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땐 처음 왔었던 터라 잘 몰랐었는데 이 큐레이터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을을 알아가고 저 직장 다닐 맛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처음 결혼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요 근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저 지나갈 때마다 그때 처음 그 기억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마을을 설명도 해주시지만 마을을 정말 사랑하는 주민분들이시네요. 네. 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나무 기획전도 참 알차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함께 만드신다면서요? 네, 저희 큐레이터 분들이 사전에 다 이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어떤 것을 전시할까 이런 기획부터 이런 진행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태미마을 박물관이 문을 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25년째 대전 알림이를 자처하며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온 안여종 관장인데요.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야만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태미마을 박물관은 어떻게, 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 한 마을 박물관이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대전에서는 이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을에는 어떤 자원이 있지? 어떤 역사가 있지? 이런 것들 요즘에 사실 마을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주도하는 마을 박물관? 이러한 컨셉의 박물관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 주도의 박물관이라는 그 의미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역시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했고요. 주민들이 직접 운영부터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전시도 하는 주민이 직접 나서야 그 마을 박물관이 살아 숨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향후에 마을 조사도 직접 하게 되고요. 마을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도 낼 수도 있고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있어요 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을 박물관의 전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의 풍경과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전시에 참여해서일까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을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그러면 대전에 어떤 마을에 나무가 있을까 해서 각 부별로 두 곳을 하되 유성구는 조금 더 늘려서 총 12선의 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전시, 그리고 이 박물관 소개까지 정말 떡소리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저는 모녀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고 싶었지만 또 알려주는 곳이 필요했지만 잘 몰랐었는데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좋은 추억을 쌓아간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기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태미마을 박물관. 1년에 2번 기획전을 열고 예술가와 협업으로 특별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마을의 숨은 이야기가 계속 발굴되고 주민들의 관심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태미마을 박물관 어떤 계획이나 또 바람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매번 가면 사람들이 있던데 이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공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년 안에 잘 정착을 하고 사실 저희들 목표는 대전에 한 3년 정도 안에 이런 박물관이 한 10개 정도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좋은 사례로서 태미마을 박물관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나 마을 이야기가 듣고 싶을 땐 들러도 활짝 열려 있나요? 태미마을뿐만 아니라 사실 대전 곳곳의 마을 이야기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마을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태미마을 박물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 놀러 와야겠네요. 오십시오. 대전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곳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언제나 친절한 주민 큐레이터 분들과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주민이 직접 만든 태미마을 박물관.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으로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구독자의 마음을 훔친 화제의 크리에이터. 치명적 귀여움에 중독된 랜선 맛바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도심 한복판의 한 실내 동물원. 각양각색 개성 만점 동물들 가운데 실버 버튼 크리에이터이자 손님들의 최애픽은 과연 누구? 돌체, 라떼, 오카일로. 주인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나온 이 귀염둥이들은 바로 수달 가족. 귀여운 외모에 넘치는 친화력은 옵션. 만나서 반갑 수달. 사랑스런 수달 가족의 자충우돌 생활기 지금 공개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동물의 왕국. 오후 영업을 앞두고 동물 친구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동물원의 명당 자리는 간판 스타 수달 가족의 러브하우스. 널찍한 수영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돌체, 라떼, 모카, 화목한 수달 가족을 소개합니다. 대구 신천에도 서식 중이라고 알려진 수달. 근데 이 천연기념물 수달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 건가? 얘네가 사이테스 1급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울 수는 없고 동물원 등록이 된 곳에서 환경청 허가를 또 추가를 받아서 이렇게 수달을 같이 키우거나 할 수 있어요. 특히 수달 가족의 엄마인 성경 씨는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에서 일하며 수달의 매력에 퐁당. 녀석들과 24시간 함께하고 싶어 오랜 준비 끝에 실내 동물원을 마련. 수달과의 합법적인 동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른다면 초면인 제작진에게도 호의적일까? 목감은 어때? 여기 반응이 어때요? 보이는 모습이랑 다르게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계속 같이 살면서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착한 애들이 됐지만 저희도 지금까지도 계속 물려서 보시면 막 흉터도 손이나 이런 데도 맨날 물려서 흉터 같은 게 계속 있고 엄청 생각보다 원래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수영할 때 판막이라는 게 물에 들어가면 다쳐서 몸속에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이게 또 나오면 또 열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작은 발톱 수달이 그 13종의 수달 중에서
원래는 물을 가장 싫어하는 수달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희 애들은 좀 특이하게 수영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아 특식 먹자. 특식이란 말에 쪼르르 주인님 앞에 헤쳐모인 녀석들. 의문의 먹이가 주인님 손 떠나기 무섭게 빛의 속도로 붕덩. 이거는 살아있는 미꾸라지거든요. 이렇게 애들 맨날 사료만 먹으면 또 지겨우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뭐 전복, 연어처럼 여러 가지 특식을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서 주고 있어요. 세상 순둥한 외모와 달리 민물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인 수달. 타고난 사냥 본능을 잊지 않게 틈틈이 사냥 연습 겸 영양 보충을 시켜준다는데. 팔팔 뛰는 게 아주 그냥 싱싱하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미꾸라지는 자고로 이렇게 한 손으로 뜯어야 이게 맛있거든. 사냥을 할 때도 물속에서 원래는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 또 사람도 금방 체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얘네는 막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온몸이 근육이고요. 많이 먹어도 엄청 몸이 단단하고 살이 찌지 않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신나게 물놀이를 한 다음엔 요렇게 물기를 잘 닦아줘야 감기가 안 걸린다는 사실. 그 SNS에 수달에도 영상 올리는 거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와봐 얘들아. 어디가? 와 이거 뭐야? 요거를 보고 우리 돌체라떼 모카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돌체라떼 모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아니 이 푸르딩딩한 시끄러운 녀석은 또 뭐야? 네. 아이 됐어. 우리 여보 이나 좀 잡아드릴까? 아이고 시원해. 도대체 깎아 먹자. 오! 라떼 깎아 먹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후는 동물원의 본격 영업시간. 과묵한 거북이부터 애교쟁이 패럿, 시크한 도마뱀까지 열일 중. 네, 주먹 쥐지 마시고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펴주면 애들이 간식만 가져와서 먹을 거예요. 네, 간식은 손바닥으로 주세요. 잡고 주시면 손가락 물 수 있어요. 드디어 동물원의 인기 스타 수달 가족의 쇼타임. 일단 처음엔 조금 낯을 가리나 했지만 머리. 여기서 간식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너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행복해. 애교도 많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하니까 되게 저희도 재밌게 여자친구랑 같이 잘 논 것 같아요. 수달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진짜 금요일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너무 활동량이 많아서 저희도 기빨리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한바탕 손님 맞이를 끝내고 수달 가족과 동물원의 하루도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 퇴근해야죠. 자, 우리 퇴근하자, 오빠. 드디어 신나는 퇴근. 잠깐만. 근데 거기는 나가는 문이 아닌데? 저기 퇴근한다면서요.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가 동물들이랑 살고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딴 데 가면 또 걱정이 되고 해서 바로 옆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애들 케어도 해주고 저희도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은 퇴근이지만 육아는 출근하는 수달래 엄마 아빠의 비애.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저희가 여기서 또 떨어져서 괜히 동물들 괜찮은가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도 돌체라떼 모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얘네들 햇빛도 보고 야외에서도 뛰놀고 다른 동물들도 그런 곳으로 넓고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예요. 돌체라떼 모카 그리고 동물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자. 달달 무슨 달
금쪽같이 귀여운 수달 가족. 24시간도 모자란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먹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강릉 출신 청년들이 모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것도 창업을 통해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며 지역과의 상생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 see. 저희는 농식품을 종자부터 이제 유통까지 하는 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 그로서런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약 80여 팀 이상의 로컬의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와 또 생태계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다운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역의 이제 가장 주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 감자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이런 걸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실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뭔가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혹은 정보적인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을 청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실험들을 하는 그런 창업가들이 저는 로컬에서의 하나의 창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서로 대가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가 생긴다면 조금 더 청년이나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꿈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 농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창업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가 제 생각에는 지역 창업에서는 가장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 색깔이 있는 혹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실행하는데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역점 정책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말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과 네트워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저는 강원도에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실행하고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업가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를 대표하는 로컬 농산물 감자를 가지고 고부가 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지역 농가 소득도 높이는 선순환 작업에 노력하는 청년들. 또 다른 주인공은 권태현 공동대표인데요. 국내 유일의 시감자 작물 명인인 아버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기획과 그리고 관리를 맡고 있고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품종이었던 수미 품종이
1978년 도입된 이래 한 40여 년 재배되면서 재배 한계점에 도래했고 여러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농가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품종이 필요했고 저는 품종 개발자로서 수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유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자를 최종적으로 먹는 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씨감자가 개발이 돼도 최종 고객들이 그 품종의 이름을 모르면 그냥 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이름부터 특성까지 온전히 고객에게 스며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씨앗이 필요하듯이 씨감자라는 건 감자의 씨앗인데요. 일반 식물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자는 영양 생장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진 자리에 생기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지하부에서 자라는 궤경, 그러니까 감자의 싹을 틔워서 심는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은 일반 감자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재배되는 환경 그리고 조건들이 워낙 까다롭게 재배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품종 개발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품종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약 10년 정도 육성한 왕산이라는 품종을 2019년도에 출원하고 작년 2021년 3월에 최종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지역 농가분들은 영농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회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재배 관리를 통해서 농가들이 더 좋은 재배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재배를 통해서 수확된 좋은 감자들을 저희가 전규격 수매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 기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강릉이라는 지역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재배 단계에서 꼭 지켜져야 될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6단계 구간으로 정리해서 농가분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재배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6단계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농가들과 이야기하고 판단한 것들을 진단서의 형태로 정리해서 농가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자의 감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그래 네 말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살짝 깔려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제가 증명해야 될 거는 숫자적으로 그래서 우리 파트너 농가의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가 됐고 우리의 재배 컨설팅을 통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작년 기준 저희 파트너 농가들의 평균 생산성은 15% 증가했고 소득은 그에 비례해서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농가분들이 저한테 신뢰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술들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 고문님들께 많이 배웠고요. 저도 아직까지 감자의 전문가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어서 저도 아직 배우고 있지만 농업의 문제점이죠. 저같이 농업에 오랜 경험이 있지 않는 사람이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강점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농업 상황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 감자왕이 될 거라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현실적인 꿈이 생겼다면 강릉이라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결국 그 품종이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자는 단순한 경작과 수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스스로 창업에 성공함은 물론이고
지역 농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산업 자본을 갖추지 못한 강원도의 한계를 오히려 특성으로 바라보며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 분야를 성장시키는 열정 가득한 그들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Take my hand, let's see